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안 돼요. 7,800억이에요. 그것도 주가가 올라와서. 그런데 이렇게 수급 범위 있는 꽤 많은 물량이 지금 매수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4월 28일 이후로 4월 21일 이후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막 한 달인데 한 달 기준에 순매수 기준 11, 12, 13, 14, 15, 16, 17, 18, 19위입니다. 대단한 거죠. 19위. 시가총액이 19위가 아니잖아요, 얘가. 그래서 상당한 매수가 들어와 있다.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매집의 규모가 뭐 하루에도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다만 IT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매우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수급 범위와 함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이닉스는 너무너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동진세미캠 수급 돌려져 있다 할지라도 동진세미캠이 좀 2.58이나 밀려있어요. 짜증스럽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너무 밀려서 좀 짜증스럽죠. 뭐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추가 신규 편입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개장주부터 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닌 IT 쪽, 자동차 쪽 기준에서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미 다 노출을 시켜놓은 내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중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조심조심 아름아름. 그런 가운데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에 시원스러운 흐름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뭐 이 이수페타시스도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어제 교육용 2% 들어갔다 실패했어요. 바로 손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만약에 지금 들어가는 물량은 실패가 되면 미련 갖지 않고 일단은 손절을 하고 그리고 대처를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하이닉스나 우리 입장에서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4월 21일 이후에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의 매집은 19%의 매집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쪽에 전략도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볼 건데, 이수페타시스 교육 2%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좀 잡을 겁니다. 그 기준 좀 놓고 보시고요. 일단 잠시만요. 한미반도체 아까 설정해 놓은 부분 입력해 놓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부분을 똑같이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매매 기준 뭐 할 수 있다, 문자가 나간다 라고 한다면 그 문자 기준 설정을 잡을게요. 이수페타시스 22일 거의 기준에 낱장 파일 주시고 뭐 PPT도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대표적인 PCB 업체이죠. 중견 PCB 업체입니다. 교육 2%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하이닉스 우린 가지고 있고,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갖고 있고, 매집 목표 주가의 기준은 19위예요. 며칠부터죠? 19위의 기준은 4월 21일부터입니다. 굉장한 거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치고는. 그리고 이 매집의 규모 기준이 약 418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금액 기준으로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달 동안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426억 매수했다라는 게 전체 시장의 수급의 19위라는 거예요. 19위. 그리고 418만 주 나누기 6,320만 주 해주면 6.61%, 굉장히 높은 매집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외국 기관에 외국인 쪽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외국인까지도 이제 전일 기준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외끌이보다는 쌍끌이의 기준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고른, 그러니까 IT 또 이수페타시스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은 변동성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매집 단가 기준은 이렇게 11,164원입니다. 어제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에는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원고가 이제 좀 많아지는데 원고 부분 다른 거를 좀 줄일게요.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도 있죠. 그 지도 부분을 뭐 지워주시죠. 뭐 시장 지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6%의 매집이 형성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여기 올려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집된 규모 6%면은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 정도가 끌어올려져야 된다. 그래야 그들도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매집이 되게 되면서 수급 부분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급 부분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으로, 그러면 매물 공백이 이제 없어지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원 곱하기 30% 해주면 13,260원이 목표 주가가 되는 거예요. 13,260원, 250원으로 할까요? 300원? 좀 더. 왜? 오늘도 뭐 일부 소폭이라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200원 곱하기 150 해주면은 15,300원이 일단 2차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가지고 가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아, 나도 이렇게 좀 어찌됐든 간에 기준점을 잡고 들여다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그 이수페타시스가 22일 날 여기서 포착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변동률이, 포착되고의 변동률이 제한적이어서 타이틀 종목으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오늘 기준에서는 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4일짜리에 24일 날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2월 24일을 얘기해요. 그때 이미 이제 좀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PBR을 놓고 볼 때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실적 개선폭 기준을 놓고 볼 때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추정치를 볼 수는 있다. PBR로는 부담이 되는데 올해 실적, 작년 실적, 올해 실적 개선폭으로 본다면 PER 4.86배 이런 수준의 흐름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이제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지금 흐름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그 내용인즉 수급, 심리와 수급. 심리는 이제 보도 자료 또 주변 요인 그 흐름인 거고, 수급은 메이저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매수세를 넣어주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을 때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최소 이제 2천억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예전엔 1,000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이 2월 이후에 4월까지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5월 달에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8,600원의 변동성이 이미 터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 오늘부터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배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목 검색기하고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같이 주세요. 근데 종목 검색기 종목이 나오면 이제 기존처럼 종목 검색기 캡처된 거 올리고 바로 매직 계산기를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편입 설정 보면 이제 기본적인 문자가 나가지 않으면은 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지는 않는 거니까 일단 무료방에 올려주시고, 우린 유료방에서는 이제 문자 사인 기준을 발송할 것이냐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 이제 8,000원대의 기준인데 그 사이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9,000원,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흐름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 프로그램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은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에 우리들의 매수 평균 단가라든가 또 그 당시에 이제 수급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좀 잡아서 놓고 봐야 될 위치였었죠. 근데 그 기준이 우리는 이제 최근 들어서의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요? 거래대금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선행하고 그리고 동행한다 이런 기준의 교육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군들, 터져서 이미 변동이 나왔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주춤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려요. 현대차 기아가 1.6%, 2% 가까이 밀립니다. 장난 아니게 밀리고 있는데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도 앞전에 OMA, 20MA 거래를 넘겨놓은 추세 추이가 있죠. 그럼 그거를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서 또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도 이 앞부분에 2월 달에 거래대금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거래대금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다시 이 거래대금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터진 거래대금이 되는데 이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확장이 될 거냐에 따라서 변동성 매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어제 들어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이 된다. 요 기준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쉬고 있죠. 어쨌든 요 거래대금에 대해서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이스페타시스가 2월 달에 저렇게 그 기준이 자료가 잡혀 있다라는 거는 2월에 거래가 상당폭 확장이 됐었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주가 쭉쭉쭉 올라오는 동안에 거래가 확장돼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 부분을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수급까지 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의 수급은 앞전 고점을 전부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변동률이 2차 전지 그것만큼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 대금 기준 또 거래량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설정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요 기준이었고 그다음 거래가 어떻게 돼요? 주춤거렸죠. 안 보는 거야. 그다음에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는 왜 안 봐요?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일주일에 뭐 24% 올랐다가 7%로 마감되는 이런 종목을 그 당시에 뭐 하려고 보냐고. 응?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장악형의 기준의 거래는 제한적이었고 이번 주에 거래가 터지면서 수급까지 확인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이닉스의 기술주에 엄청난 탄력이 형성돼 있다. 이건 눈 감고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직 뭐 1시 직전인데 1시 직전의 기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든. 그리고 22일 날의 기준에서도 현대무백스가 이제 6%에서 24%까지 올라온 날인데 이수페타시스 이건 현대무백스고 이수페타시스가 일단 진입 후 수익률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3.75니까 역산을 하게 되면은 11,200원 뭐 이런 기준에서 포착이 되고 편입이 됐겠죠. 이거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올려놓은 화면이 있을걸요. 응? 그렇게 되고 이스페타시스 여기도 있네. 2%의 기준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요거만 뭐 잘라서 다시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11,200원 정도 내에서 포착이 된 거고 지금 12,000이에요. 12,300원대 400원 뭐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결론은 22일 이후에 23, 24, 25 3거래일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변동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인가요? 오늘 기준에 12,190원에 13시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게 5분봉이 없어서 그런데 1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재진입 탈퇴 계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진입 탈퇴 기준의 요 자락이잖아요. 12,000원 수준에서 계속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12,000원 수준에서 계속 12,100원 뭐 요 자락에서 계속 원래는 이제 이 재진입 여기로 기준을 잡으면 요 자락의 기준이 돼요. 12,000원.
그 12,000원이나 뭐 12,100원이나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박스를 재진입 박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 잡아서를 보여드리면은 요 공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2,100원, 12,000원, 12,100원. 지금 이제 12,300원 정도가 되고. 그게 12시 이후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9시 거는 없는 거예요? 10시 거의 기준에. 10시 거의 기준에 컴퓨터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켜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응? 2개 이상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22일 거 11,350원에 포착이 돼 있던 기준이고 10시 거 다시 한번 오늘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쪽 자리에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럼 결론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요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일단 오후장 기준에 이건 뭐 자를 이유도 없겠네. 그죠? 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10시 기준 차트 다른 쪽에서 한번 보시고 그 차트에 있는 거 잘라 놓으시고 잘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입 범위는 12,000원 에서부터 12,1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12,000원, 12,100원 정도. 그게 이제 오후장의 기준인 거예요. 오후장에. 그렇게 보시고 실질적으로 뭐 1분봉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이 수익 범위 보시면 역산해 보면은 12,390원에 4%니까 뭐 12,000원이겠네요. 그렇죠? 12,000, 11,900원 뭐 그렇게. 오케이. 요 기준이 되고. 결론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22일자 보시면은 22일자에 이수베타시스가 같이 포함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2일자에 11,000 뭐 아까 뭐 350원이나 이런 기준이 되겠죠. 22일 19일 그리고 22일 요때 이제 이때 2,500만 준 거예요. 터지면서 11,350원. 그죠? 그래 나서 지금 이제 12,000원대 공방이니까 23, 24, 25 3거래일 동안의 요 수익인데 다만 이제 우리는 추세적인 매매로 아직까지는 1조 미만은 추세적인 매매로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동진세미캠도 있고 뭐 HPSP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력에서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굳이 얘까지 추세적인 매매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해도 놓고 보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뭐 12,000원이 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거는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면 좀 편합니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 자락에서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저 거래 대금은 거래 터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큼의 2월 달에 에코프로가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큼의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중립으로 설정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중립으로.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준에서도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는데 채널 돌리시면 아무렇게나 뭐 그냥 모양새 비슷하면은 대박입니다.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 안 되기 때문에 중립으로 초록색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캔들의 크기가 안 나와요. 앞전 캔들의 크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상승장악 확인형이면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세로 연출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강력한 상승세로 연출이 되려면 거래가 수반돼서 신뢰가 쌓이고 캔들 크기가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렇게 캔들 크기가 꼬리가 달리더라도 저렇게 확장이 돼야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에서는 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변동성이 커져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변동성 부분이 제한적이다. 아직까지 여기서는 아직까지. 예? 왜? 여기까지 올라온 게 10%대 단위? 뭐 20%? 20% 수준? 그분이 안 돼요. 이때까지도 2차 전지는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요 기준점도 중립으로 설정합니다. 2차 전지가 있어서. 그리고 얘도 그 오늘 원고 자료 주실 때 캔들 포함해서 들어갈 거예요. 캔들 자료 같이 주셔야 되고 여기는 중립이긴 합니다만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은 더 넘기겠죠. 그럼 거래 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 대금 넘기겠지. 수급은요? 수급도 넘기겠지.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다 해서 아유 좋습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의 기준이 넘겨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 거래 대금은 내일 넘길 수 있다. 거래 대금 자체는 분명히 다 넘깁니다. 거래량은 뭐 종가까지 해서 거의 비슷해질 거고 한 단계 더 움직임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걸 검은색으로 할까요? 하단 부분의 이러한 기준점도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 수급 앞전의 고점을 형성해 놓았던 이 수급 범위들 그 수급을 전부 넘긴 상태에서의 기준이잖아요. 예? 거래 대금을 넘겨 수급도 넘겨 뭐가 무서워요? 거래 대금 넘겨 수급 넘겨. 수급의 흐름이 오늘도 추세적으로 더 들어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고점을 형성하던 수급이 넘겨져 있을 거고 당연히 이 앞에 고점들을 그러니까 뛰어넘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앞에 고점들을 넘겨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근데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넘기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몸통의 기준을 넘기는 흐름까지 다 거래 대금 다 수반하면서 넘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를 똑같은 얘기예요.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특히 이제 주력인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얘도 막 그냥 계속 확장해서 놓고 보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교육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볼 거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분봉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한 기준점이 형성이 돼야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22년도에 고점 부분을 넘긴 상태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수급이 더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 올해 들어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따져볼게요. 조금 전처럼 캔들의 기준에서 자 캔들의 기준에 상승 잉태형인데 이거 뭐야 확인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 박스를 칠 의미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 여기가 상승 장악형인데 상승 장악형 기준에서 신호도 나오고 다 좋은데 거래량이 어때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없단 말이에요. 캔들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그냥 막연히 뭐 상승 장악형이 떴으니까 뭐 대박 날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결국은 거래 대금이 실려서 신뢰도가 있느냐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신뢰도가 있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흐름에 추가적인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찌됐건 꼬리가 달리죠. 꼬리가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지. 꼬리에서. 그리고 여기는요. 재차 지금 거래 대금이 월봉 기준에 터지고 있죠. 3거래일 뿐이 안 남긴 했지만 거래 대금 터진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는 변동률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는데 이 기준의 아래 꼬리는 뭐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을 이렇게 설정을 잡을 수 있는 거다. 장악형의 기준에. 여기도 장악형이 떠 있는데 장악형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에서 뭐가 부족해요? 거래 대금이 여기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의 중립으로 표시를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교육인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교육을 뭐 좀 제가 그렇게까지 강도 있게 해드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들여다보세요. 꺾임, 크로스, 영선 돌파, 거래가 수반되면서 신뢰도를 높이느냐, 캔들은 떠 있느냐, 캔들 떠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거래 대금이 어느 수준까지 확장돼야 된다? 저 거래 대금이 시장 전체적인 그 거래 대금의 최상단 2차 전지의 기준에서처럼 막 1조씩 터져. 또 AI 종목 뭐예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어마어마한 뭐 흐름이 터져. 뭐 이런 기준이 잡혀야 돼.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는 앞전 고점의 몸통을 넘길 때 기준이 되잖아요. 그 몸통을 넘길 때 여기까지 그럴까요? 이 몸통을 넘길 때 어떻게 넘겨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첫 번째 스타트에. 그 다음에 이 꼬리를 넘길 때에도 결국은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겨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이 꼬리를 넘길 때에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요절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윗꼬리가 날리면서 이제 내려온 거니까 그 설정 범위를 쉬어가는 구간으로 잡아놓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범위는요, 요 꼬리를 넘기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꼬리를 넘기는데 거래가 터져 있어요, 안 터져 있어요?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3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변동률이 만만치 않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 문자가 나가느냐. 얘도 사고 싶은데. 그 이제 하이닉스에선 땡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한미 반도체가 완벽한 수익으로 HPSP도 비중 조금씩 더 채워 나가는데 완벽한 수익으로 확장이 되면, 그럼 뭐 교육용 종목 뭐 뭔도 못 들어가겠어요. 응? 교육용 종목을.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은 선행 그리고 동행한다. 그럼 뭐 주봉에서 보시면 되고, 여기 기준에서 또 추가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은 5월 기준에서만 볼까요? 5월 기준에서 5월 기준에 거래가 빵, 추가적으로 빵빵. 그리고 이제 뭐 도제 기준인데 이 거래는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없던 거래가 막 터지고. 그래서 요 기준은 뭐 일봉으로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봉을 보면.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5분봉 놓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어떤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그냥 얘 좋아요가 아닌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봤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고 그랬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이제는 종목 검색기 무료로 드리는 건 끝났다고 그랬고, 이제부터는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검색기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수익 내시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신호가 나오죠. 검색기에서. 그런 기준 잡아가시면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수베타시스의 이제 오늘 5분봉의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일단은 뭐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이 거래대금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뭐 추세 강화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분봉 기준에서 일단은 뭐 신호가 어느 자락에서 뜨느냐의 기준,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수베타시스가 이제 조금 전 우리가 잘라놓은 차트 기준에서는 12,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분봉 기준에 5분봉에 잠시만요. 10시 거의 기준에 5분봉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10시 거를 지금 눌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아닌데 탈퇴가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 보면은 이수베타시스 더블 클릭 누르고 5분봉을 하면은 여기 지금 12시까지는 나오잖아요. 9시 거부터 당겨야지 차트를. 응. 좀 이따 뭐 다시 하든지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하여간에 지금 이제 5초, 요 5분봉 5초 남았고, 요거 지나고 나서 이제 차트 여기서부터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아마 이제 갭상승의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미끄러졌고, 돌릴 때 기준에서 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요 정도에서 신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에서는 아마도 한 이 정도에서 아까 본 것처럼 12,000원 기준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갭상승의 양봉으로 나올 때 신호가 나왔다가 미끄러질 때는 이제 탈퇴 신호로 꺾이겠죠. 그러니까 뭐 따라붙었다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릴 때에도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돌리면 매수 신호 나오는 게 아니라 재차 이제 진입할 수 있느냐, 오늘의 고점 대비해서 이 기준에서. 그게 아마 이제 12,000원, 12,100원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배제하고 우리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면, 일단은 오늘 거래대금이 주가가 밀렸던 음봉이든 뭐든 간에 현재 기준의 거래대금이 3입니다. 시가총액이 3위는 아니죠. 거래대금이 지금 뭐 3,800억까지 터지면서 시초가가 원체 갭상승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얼마까지 나왔어요? 갭상승이 12.34.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지금 이제 이 시초가 근방에서 맴돌고 있고 양봉으로 돌릴 거냐의 기준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거나 월봉으로 놓고 볼 때 절대 나쁘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봉에서 그러면 편입할 수 있느냐의 기준점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거래량은 거래대금이 3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아도 돼요. 요 거래대금 거래량 300만 주 대비 70%로 200만 주 정도 그 정도가 터져야 신고가가 나온다. 오늘 기준의 고점이 넘겨진다.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시 넘어갔기 때문에 15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하고 장 막판 기준에서는 이제 100만 주인데 그거는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야, 뭐 지금까지 설명한 거 들으니까 되게 좋은 업체라며 지금 되게 뭐 긍정적이라며 지금의 흐름이면 난 그러면 얘를 가져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시초가 기준이 여기가 이제 시초가로 형성이 되잖아요. 12,000원 고 언저리 그렇게 해서 12,000원, 12,000 뭐 20원, 30원, 50원 그 자락이 이제 시초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일본 기준에 이제 양선이냐 음선이냐 뭐 그 기준이 되겠죠. 그 의미 범위하고 그리고 이 앞전 고점을 이제 어차피 넘기는 기준에서는 줄 거드린 것처럼 거래가 터져야 된다. 최소의 거래가 100만 주 이상 최소 그리고 150만 주 200만 주는 넘겨줘야 12,480원 12,500원을 넘긴다. 만약에 거래가 없으면요. 그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주봉이나 월봉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수 있죠. 우리는요. 지금 뭐 변동성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 고민에 빠질 이유도 없죠. 지금 한미반도체 사기도 벅찬데, 동진 세미캠 사기도 벅찬데. 하이닉스가 또 눌려버렸네. 고점 대비 2%대 3%까지. 그래서 우리 종목의 추가 편입이나 이제 비중 설정하기가 벅찬데 얘까지는 막 크게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IT 쪽의 변동률이 가장 높은 쪽이 현재 기준에서는 제대로 된 업체에서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거래대금 3위에 최고점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를 만약에 개별적으로 갖고 한다 하시면 거래량 꼭 보시고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늘어나요. 어찌됐건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눌림 자리에서 계속 더 사요. 이 프로그램 수급 범위는 일단은 그 6,30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6,300만 주 기준에 이제 몇 퍼센트인지 18만 주, 19만 주, 20만 주라 그러면 얼마 0.3%가 되겠죠. 오늘 뭐 촘촘하게 이렇게 뭐 거래 형성돼 있는데 고점 찍을 때가 30만 주가 넘었었네요. 36만 주.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쪽도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초에 주가 급등 나왔을 때 뭐 50만 주까지 매도를 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릴 때 한 100만 주 또 들어오면서 50만 주 대비 60만 주까지 나왔다가 60만 주 대비 플러스 30만 주까지 돌려놨었기 때문에 10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돌렸다가 다시 지금은 이제 또 30만 주 이상의 매수해서 20만 주로.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쪽이 이제 뭐 1시 넘었으니까 프로그램 쪽이 최소 30에서 50만 주 정도 형성이 된다면 가격 무시하고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겠다. 프로그램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거래량 말씀드린 거래량 부분이 터져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최소 30에서 50만 주까지 들어올 거냐? 지금 18만 주예요. 최소 30에서 50만 주까지 들어올 거냐? 그리고 거래량이 저렇게 터질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맞아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가격 무시하고 진입 범위를 한번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거래가 터질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거래가 터지면 이미 거래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 있겠죠. 지금 주가보다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어제 대한자산 같은 경우는 터진다고 보고 따라 붙었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경우 손절이 돼버린 거고
나 그렇게 손절하기 싫으니까 거래 터지고 더 높게 사더라도 고점 돌파하면 살 거야. 뭐 이렇게 기준 잡으셔도 상관없죠. 자, 신호는요. 종목 검색기에서의 신호는 현재 기준에서는 매수 신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나오고 1.3%의 재진입 신호 나오고 1.3%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탈퇴 기준인데 아마도 이걸로 따져도 시초가 대비 해소의 기준이니까 12,0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탈퇴 재진입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매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매직 계산기 신호에서는 매수의 기준이다. 그리고 검색 하이닉스는 지금 어이구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신호가 유지된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고 기준점 잡고 대처한다. 그래서 개별 기준에 검색기에 떠 있으니까 편입 기준 잡으셔도 되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움이 생기면 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고점을 뚫어주든 한미반도체 동진 세미캠이 다시 강도 있게 돌려주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이 너무 밀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까지 밀리면 짜증스럽잖아요 사실상. 이번 고점 대비 23,000원이 또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여유로움이 일부 생기게 되면 그때 기준에서 좀 들여다 보시죠 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분봉까지 잘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려 드릴게요. 개별 기준 그다음에 저는 이제 편입의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놨어요. 저는 편입의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놨고 모의계좌 기준에서.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가십시오.